달팽이 구독자분들, 와, 지금 느낌 오지 않으세요? 갑자기 뭔가 내 자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요 몇 달간 시장이 힘들어도 매달 매수했던 종목들을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저 포함해서 뭐 하락장에 그동안 열심히 줍줍해 오셨던 분들, 이번 사이클에서도 한번 크게, 정말 크게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5년 전처럼 다시 한번 자산 증식 크게 만들어가 보자고요. 보니까 대략 저도 6개월 동안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매수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가 정보의 장이 되면서 투자 정보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악영향을 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 노이즈도 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항상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조금 다잡곤 했는데, 그래서 적립식 매수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결국 저는 진실이라고 믿는 편이거든요.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폭락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최소 15% 이상 폭락했을 때를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항상 안겨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마디만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락?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투자라는 걸 멈추는 게 결국 진짜 손실이고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폭락보다 더 무서운 일이 투자를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랑요,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와 관계가 보여지는 그래프예요.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거. 이 파란색 선이 공포지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어요? 투자자들이 탐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파란색 선이 반대로 이렇게 낮아지면은 공포지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선이 S&P 500 지수인데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입 때문에 공포 구간에 거의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계속 내려가면서 공포였던 게 지금 갑자기 탐욕 지수가 쫙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도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데 정말 지금이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이고 하락장이 맞나? 막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의문이 들면은 차트를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기 이평선을 한번 확인해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시장 전체, 즉 지수를 놓고 볼 때 지금이 하락장 초입일까? 상승장 초입일까? 이거를 기준 내릴 땐 이렇게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동평균선. 장기적인 추세를 200일선으로 눈여겨보시면 이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질 때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보시면 얼마 전에 200일선이 한번 깨지니까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거래량은 폭증하면서 바닥으로 확 기울어졌던 거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조만간 시장이 조금만 더 상승해서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은 생각보다 꽤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이 선 하나 넘었다고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200일선이 생각보다 꽤 신빙성이 있는 지표거든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이 200일선을 매매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수가 이 위에 있냐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엄청 증가하는 실제 사례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해 가시는 분들은 이 200일선 이동평균선으로 뭐 추세를 잘 가늠해 보시는 것도 꽤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추가로 강세장이 확실해질수록 뭐 52주 최저가에서 뭐 20-30% 이상 오른 주식들이 더 많아질 때, 그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이 확실히 왔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이 조용해질수록 분명 또 금리가 계속 동결이냐 아니면 인하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도 좌지우지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 입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연준 의장 파월의 입과 스탠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금리를 움직이는 주체는 연준이니까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당은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신용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 더 받고,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합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역시 일단 트럼프 저격을 하더라고요. 대규모 관세
관세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인플레도 오르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한 기자가 이렇게 파월한테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지만 파월은 자신감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노동시장도 탄탄한 편이고 인플레도 아직 2% 정도니까 아직은 급할 게 없다고. 결국 파월도 일단은 기다려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스탠스 같거든요. 또한 기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3월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2번만 인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냐? 이 질문에는 파월도 교묘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시점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이제 다음 달 6월 회의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는데 연준의 체감은 어떠냐? 파월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불확실성도 크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로 나타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건 아직 가능성일 뿐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자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반박도 하셨어요. 미국 국민들은 이미 경기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 현실은 이런데 왜 연준은 자꾸 기다려보고 지켜보자라고만 하냐? 파월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 지표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다. 즉 지금 느끼는 고통은 두려움이란 감정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후반부쯤에 이제 이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전곡을 찌르시더라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당신한테도 금리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냐? 넌 저런 압박에 영향을 받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은 강단 있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영향 없다고. 자신과 연준이란 집단은 오직 경제지표와 리스크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은 전혀 금리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연준의 입장을 이런 기자회견으로 우린 미래의 금리 흐름을 대강이라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트럼프의 입김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을 바로 이렇게 멱살 잡고 올려버리니까요. 사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나 비슷한 패턴 같거든요. 시장 급락, 낙관적인 발언, 시장 반등.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연준은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6월에도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연준 의장인 파월 말대로 인상이든 인하든 일단은 동결로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즘 미중 관세 분위기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관세 인상이 큰 폭으로 지속이 되면요. 인플레 당연히 높아지겠고 경제 성장 당연히 둔화되고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겠지만 그게 우리들이 실제로 공포라고 느낄 정도로 크게 나타날지는 당장의 수치로 뭐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들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향후 관세의 크기,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궁극적으로는 장기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를 조금 이제 시장이 잘 잡아가는데 뭔가 운명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파월의 말대로 금리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요. 기술주들도 또 뻥뻥 치고 올라가는 일도 꿈 같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번 달 적리식 투자도 저는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종목을 조금 더 매수했거든요. 이번에도 절대 자산 증식 기회를 우리 다 함께 놓치지 말자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산다? 사실 말이 쉽지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나이대에 따라서 순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거든요. 결국 하루빨리 투자했다면 짧게 끝내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바로바로 증명해주는 자료 같아서 가지고 와 봤어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잡한 투자 공식을 만들려고 하고 뉴스와 이슈에 집착하면서 마치 뭔가 수학처럼 돈 벌 공식이 있는 것처럼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사실 투자 초기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머물면서 자산 증식을 몇 차례 정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시장도 불확실하다.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이런 불확실성의 타이밍이나 단타로 실제로 맞서 싸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적리식 투자, 장기 투자로 조금 더 안전하게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해 나가는 게 결국 천천히 돈이 불려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꾸라져도 시간이랑 걸음만 주면 항상 신기하게 승리의 여신은 저희 손을 들어주는 것도 참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감사하지만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되시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기회가 생겨서 좀 많이 좀 자산 증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